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백렬 연결을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보고 실험도 많이 해보길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를 먼저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백렬 연결할 때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백렬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봅시다. 아래쪽 그림을 보면 지금 백렬 연결한 회로와 그냥 하나의 전구만 연결한 회로가 있습니다. 지금 백렬 연결했을 때의 전구의 밝기 그리고 하나만 연결했을 때 전구의 밝기가 어떻습니까? 예, 전구의 밝기, 이 세 개의 전구 밝기 전부 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전구를 연결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개의 밝기를 이제 더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전구를 백렬로 연결하면 전체적으로는 밝아집니다. 자, 조심해야겠습니다. 각각의 전구의 밝기는 같은데 이 회로에서 전체적으로는 밝아지는 효과가 있겠지요. 두 개의 밝기를 더하는 거니까. 자,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백렬로 연결했을 때 지금 밝기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알아봐야겠지요. 아래쪽 작은 실험실을 봅시다. 아래쪽 작은 실험실을 보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계, 전류계, 전압계, 전류계, 그 다음에 전체에 흐르는 전압, 전체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전압계, 전류계를 연결하였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에서 저항을 구해봅시다.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가에 흐르는 전류는 500mA, 전압은 3V입니다.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해봅시다. ohm의 법칙을 이용하면 저항 R은 I분의 V가 되겠지요. 이때 전류가 지금 0.5A입니다. 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mA니까 0.5A. 그리고 전압은 3.0V입니다. 따라서 저항은 6ohm이 되겠습니다. 나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나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은 같은데 전류가 절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절반이니까 저항은 더 커졌겠지요. 2배로 더 커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푸니까 좀 더 빠르지요? 다 볼까요? 다는 전압은 같은데 흐르는 전류가 3배가 되었습니다. 전류가 3배가 되었다는 얘기는 저항은 3배로 작아졌으니까 나누기 3을 하면 4ohm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나름 빨리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에서 전류는 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류는 I3는 I1 더하기 I2입니다. 다에서의 전압은 가와 나와 다 모두 같습니다. 같다. 다에서의 저항 R은 R1, R2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 직접 구해보면 알겠지만 4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를 뒤집은 연산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전체 저항 R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성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수업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전류와 전압입니다. 저항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 I2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 따라 전체 흐르는 전류 I와 합과 같습니다.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봅시다. 지금 이쪽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온 전류가 지금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지나지요.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지납니다. 두 갈래 길을 지나니까 I1과 I2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뉘어 흐르던 전류는 다시 하나의 길목으로 모여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저항 R1과 R2가 다른 저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R1과 R2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V와 같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렬 연결 회로도를 보고 차근차근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야 될 것은요, 저항을 거치지 않는다면 전압은 같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전류를 보면 전지를 보면 이쪽이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전압이 높은 도선을 빨간색으로 연결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전류계는 이론적으로 저항이 0입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도선은 모두 전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저항을 거친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의 전선들은 모두 전압이 낮은 상태입니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 비교가 됩니까? 자, 그럼 볼까요? R1 저항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빨간색, 왼쪽에는 파란색입니다. 마찬가지 R2도 마찬가지고 전압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지와 전압계, 저항 R1과 R2 모두 걸리는 전압은 V입니다. 혹시 의심이 간다면 수업 시간에 직접 실험을 하면서 전압을 측정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해 보겠습니다.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인 저항을 마치 하나의 저항처럼 해석을 하자라는 것이 합성 저항입니다. 합성 저항을 왜 구하느냐?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전체 전류를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흐르는 밝기가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 저항을 구해봅시다. 자,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각 저항에 ohm의 법칙을 적용하자. 자, 봅시다. 첫 번째 저항입니다. R1 저항의 양단에는 전압 V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자, I1이라고 했을 때 V는 I1은 R1분의 V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R2 저항의 양단에도 전압 V가 걸려 있습니다. ohm의 법칙을 적용해서 흐르는 전류를 I2라 하면 I2는 R2분의 V가 됩니다. 위에서 구한 전화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요,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입니다. I1은 R1분의 V와 같고 I2는 R2분의 V와 같으므로 공통인수인 V를 인수분해하면 전체 전류 I는 V 곱하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성 저항 회로도를 그립니다. 합성 저항 회로도를 그렸을 때 ohm의 법칙을 적용하면 전체 전류 I는 R분의 V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두 개의 식, 1번식과 2번식을 조합하면 합성 저항 R, 자, 합성 저항 R의 역수인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즉, 두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합성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면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R1과 R2가 1oh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은
자,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은 1분의 2가 되지요. 자, 1분의 2가 된다. 이것은 합성저항의 역수이므로 합성저항은 2분의 1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각각의 저항은 1옴인데 합성저항은 2분의 1, 절반이 됩니다. 계속 본문을 읽어봅시다. 두 개의 전구를 전지의 백률로 연결하면 자, 각 전구에는 한 개를 연결했을 때와 같은 전압이 걸린다. 따라서 두 전구가 각각 한 개를 연결했을 때와 같은 밝기가 되므로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됩니까? 일단은 아래쪽에 배운 내용 이야기를 풀어보고 잠시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배운 내용 이야기를 먼저 풀고 이해해봅시다. 1번입니다. 2옴과 3옴을 병률로 연결했습니다. 전지는 6V짜리네요. 합성저항은 몇 옴인가? 전체 합성저항은 각 저항 역수의 합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합성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그러면 3옴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는 6분의 5 옴분의 1이 되겠지요. 자, 단위까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R을 뒤집으면 5분의 6옴이 됩니다. 얘는 1.2옴이 되겠네요.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전압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2옴과 3옴 모두 6V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 정답은 6V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봅시다. 3옴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인가? 전류는 R분의 V입니다. 저항이 지금 3옴이고 전압은 6V이지요.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2A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한 개로 연결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항을 두 개 연결하게 되면 전체 전류가 증가한다고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자, 1번 회로와 2번 회로를 봅시다. 1번 회로와 2번 회로의 공통점은 저항 양단에 똑같은 전압, 자, 전압이 똑같이 V가 걸린다는 겁니다.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자, 똑같이 빨간색과 파란색 이런 차이점이 있지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 같습니다. 오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1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I, 2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I, 아래쪽에 흐르는 전류도 I입니다. 그러면 2번 회로에서는 지금 I와 I가 흘러서 이쪽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즉 2번 회로에서는 전체 흐르는 전류는 2I입니다. 얘는 1번 회로에서는 I이지요. 즉 전류는 2배가 됩니다. 전류가 2배가 되었다는 얘기는 저항은 전체 합성저항은 2분의 1배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감각적인 이해가 됩니다.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그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2번 회로의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은 겁니다. 1번 회로는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지만 2번 회로는 이동할 수 있는 길이 2개나 있습니다. 물론 저항하는 정도가 1번과 같기 때문에 흐르는 정도도 똑같은 흐름으로 2개의 길을 흐릅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2개의 길을 흐르니까 한 길로 모이게 되면 그 2배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많다.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많아서 흐르는 전류가 많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업 시간에 또 질문을 받고요. 실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